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파트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먼저 주택법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주택법 목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주택법은 제1장 총설 파트입니다. 총설 파트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를 접해야 되고,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입니다. 주택의 건설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주택법에서 건설하는 주체를 보고 우리가 사업주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 대해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업주체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주로 시험 문제는 주택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에서 주택조합, 여기에다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고요. 두 번째,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허가받는데 주택법은 허가라는 말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서 만든 승낙받는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건축법은 사용승인, 그런데 주택법은 사용승인이란 말 대신에 사용검사로 합니다. 사용검사. 그래서 사용승인에서 사용검사 절차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주택건설자금에 관한 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크게 세 가지 내용 보고요. 제3장이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그러면 주택의 공급에서는 뭐가 있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이 뭔가 분양가 상한제 봐야 되고,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제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세 번째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 질서 유지해 가지고 분양권 팔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제4장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이 관리 파트는 우리 중개사하고 거리가 멀죠. 주택관리사하고 지금 바로 뒷방이 주택관리사입니까? 주택관리사와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는 그쪽에서는 주로 뭘 좀 보냐면 주로 하 잡아서 이쪽 파트만 보고 나머지 내용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 총설에서 영어, 2장이 주택의 건설, 3장이 공급, 4장이 관리에 관한 사인데, 문제가 주택법이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오면 총설 영어에서 주택법 영어가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서 2문제 이상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영어에서 2문제. 건설 파트에서 2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공급 파트가 옛날에는 얘가 비중이 작은데 비중이 커져가지고 공급 파트 갖다 3문제 정도 봐야 되고, 관리 파트는 안 나오든가 잘하면 한 문제 나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이 주택법도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7문제입니다. 7문제 나오면 목표를 그냥 4문제 정도, 건축법보다는 4문제만 좀 더 쉬울 겁니다. 4문제 정도 목표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책 넘겨가지고 보게 되면 교재 396페이지 1번 법 목적인데, 다른 법은 우리가 다른 법 목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공공복리 정진 그랬는데, 주택법 목적은 좀 알아야죠. 자,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접근합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입니다. 주택법 목적은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공급해야 돼요. 공급이 끝났으면 관리해야 돼요. 관리.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금입니다. 그래서 건설, 공급, 관리, 자금 4가지 대해서 규정하는 게 주택법입니다. 어쨌거나 목적은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그 내용 알아놓고요. 2절 영어에 관한 사항인데, 영어에서 1번 먼저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나오든 아니면 학계론 가서 나오든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자, 먼저 주택이라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첫 번째 항목이 그 부분입니다. 부속 토지 말하며
부속 토지가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니까 부속 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입니다. 단독 공동. 시험 문제가 단독 공동 복합 이런 거 나오니까 복합으로 고 그냥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밑에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오는데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기준은 주택법에는 별도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있는가? 건축법에 있어요. 저 교재 374페이지 봐. 374페이지. 건축법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주택은 크게 374페이지. 374페이지 보면 우리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에서 얘기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몇 가지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땅의 종류는 21가지 그랬고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종류는 현재까지는 지금 28가지인데 조만간에 법이 개정되면 이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 미리 대비해서 그냥 건축물 종류는 29가지 다 기억해주세요. 건축물 종류는 29가지, 26개에서 한 가지 더 신설됩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알려주기로 하고 저지가 29가지인데 그 중에서 1호가 단독주택이고 호라 그랬죠. 2호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다시 네 가지겠죠.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이 있고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간 네 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다시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 연립주택, 세 번째 다세대주택, 네 번째 기숙사 이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5가지 숫자를 좀 암기해야 돼요. 다중 그러면은 층수라면 3층입니다.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고 다가구는 3층이란 말 대신에 3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입니다. 5계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이고 다세대도 주거용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이한데 즉 아파트와 연립의 구분 기준은 층이고 아파트 다세대도 층인데 연립과 다세대 구분은 둘 다 4계층인데 연립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 합계가 660 초과입니다.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라고 그러고 다세대는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 합계가 여기는 660 이하 그러면 다세대 그럽니다. 그러니까 숫자 좀 암기하세요. 다중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 이것만 구분 잘하면 나머지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다중, 다가구 평소에 많이 안 들어봤으니까 다중 그러면 중3, 그럽니다. 잡아서 중3 이게 쉬워요. 다중주택은 3층 이하 330 이하다. 다가구는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다. 아파트는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될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 다세대는 주거용 사용될 층수가 둘 다 4계층인데 연립이 전체 규모가 큽니다.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 합계 660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 이하면 다세대. 이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이 주택법에서 나오든가 주택법 아니면 학개론 가서도 종종 잘 나와요. 학개론. 그러니까 그 구분은 반드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보면 참고해서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국민주택은 밑에 보면 주택도시기금 줄 거 봐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단 주택으로서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체크합시다. 85 이하. 가로 안에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간단하게 주택도시기금입니까? 기금 포인트는 돈입니다. 돈. 무슨 돈으로 했고 주택도시기금이요. 그리고 면적은 85 이하.
이게 1호 또는 1세대 그런데 1호 그러면 단독주택이고 1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은 호 그러죠. 공동주택은 세대 그럽니다. 좌우지간 단독이 되든 공동이 되든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암기 좀 해야 돼요. 기금 플러스 면적입니다. 기금 플러스 면적. 그 숫자 시험에 다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고요. 3번 해가지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일명 우리가 줄여서 도생 그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줄여가지고 도생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첫 번째 300세대 미만 숫자 기억하고 군민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군민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그 말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 도시지역 건설한다. 우리가 용도지역 그러면 도, 간, 농장 그 말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도시지역 건설은 다음 갖고 주택이다. 거기에 지금 함정이 3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300 미만, 두 번째 군민대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세 번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건설합니다.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는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걔는 중요하지 않고 원룸형, 연립하고 다세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원룸형만 좀 신경 써요. 원룸형. 원룸 글자 그대로 그냥 룸, 방 하나입니다. 방 하나. 그래서 건축법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하나의 공간이니까 그냥 원룸 그럽니다. 박스 보게 되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두 번째,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단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을 할 수 있고 3번 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이고 4번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 원룸형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룸형은 아파트로 지을 수도 있고 연립으로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 건축하는데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럽시다. 자, 이게 지금 5층인데 전부 다 주거용 씁니다. 5층인데 5층을 전부 다 주거용 쓴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야. 분명히 아파트인데 자,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전부 다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방을 하나씩 만듭시다. 5층이니까 층수 때문에 얘는 뭐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한 개당 면적을 전용 면적 40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공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도생 중에서도 얘는 원룸입니다. 한 개의 공간이니까 얘는 원룸. 그래서 원룸이 이렇게 아파트로도 지을 수가 있고 또는 한 층을 갖다 200제곱미터 하고 40 해가지고 전부 대도 40 해가지고 방 하나 만들면 걔가 원룸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 5층짜리 걔는 아파트예요. 이 상태에서 한 층만 싹 지어봐 이렇게 한 층만 싹 지었다. 한 층만 지었다 그러면 남는 게 이제 4층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몇 개 남았냐 그러면은 주택으로 쓰는 게 4층 남았고 4층인데 한 개당 면적이 200이니까 그러면 전체 주거용 사용되는 바닥 면적은 800제곱미터니까 660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연립입니다. 연립이면서 얘는 원룸입니다. 원룸. 여기서 하나를 갖다 덧대게 되면 자, 한 층만 더 집어 이렇게 한 층만 더 집었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이제 3개층밖에 안 돼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3개층이고 그러면서 한 층의 면적이 200인데 3개니까 얘는 600 되겠죠. 660 이하죠. 이러면 다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룸형이 이렇게 아파트로 지을 수도 있고 연립으로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로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룸형은 건축법 규정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하나의 공간이니까 원룸인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명세기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은 세대별로 설치하고 두 번째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할 것. 단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습니다. 투룸까지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원래는 원룸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 공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그 숫자 나중에 문제니까 암기해야 돼요. 세 번째, 전용 면적은 14 이상에서 50 이하로 하되 네 번째, 각 세대는 지하층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원룸형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1번 다시 단지형 연립 봅시다. 단지형 연립은 연립인데 원룸형은 뺀다니. 연립은 연립인데 원룸형을 뺀다. 연립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4계층 이하이고 660은 초과하는데 이렇게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빼라. 방 하나짜리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 주택 중에서 원룸형을 뺀다. 그 말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인데 원룸으로 구성한 것은 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건축인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혹시 나온다 그러면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혹시 보니까 그 부분만 딱 잡아놓고요. 정리하면 도생 그러면 300 미만, 9m 규모니까 85 이하, 도시지에 건설한다. 두 번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최대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 부엌은 만들어 놓고 욕실 보일러를 제외하고 원래는 하나의 공간을 해야 되는데 30제곱미터 있으면 2개 공간 할 수 있고 전용 면적이 14에서 50 이하로만 할 것. 그리고 지하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4번은 아직까지 출제된 적 없어요. 세대 구분형. 신문 보면은 그냥 부분 임대형 그럽니다. 부분 임대형. 세대 구분형 그걸 갖다가 매수하면서 기자들은 뭐라 하냐. 부분 임대. 부분 임대형 이 말 나오는데 부분 임대형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자 여기를 또 복도를 두고 복도 이렇게 복도를 하고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배치합시다. 그러니까 1호 라인 여기가 1호 라인 여기를 갖다가 1호 그리고 계단 두고 2호 1호 2호 그리고 계단 두고 3호 4호 이랬을 때 원래는 이게 지금 101호다 그러면 한 가구만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세대 구분형 그것은 부분 임대형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다 현관문 하나 내고 여기도 현관문 2개 내요. 2개 내가지고 이만큼만 구분해가지고 이쪽 공간은 주인이 살고 이쪽을 갖다가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고 나머지도 주거생활.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하나인데 2가구가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관을 따로 내줍니다. 안에다가 부엌하고 욕실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각자 독립된 주거생활 한다. 여차하면 이걸 철거해서 또 한세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된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가구 살기를 하되 일단은 소유권 하나인데 일부에 대해서만 세를 줄 수 있는 이 구조가 세대 구분형. 그러면 여기를 갖다 월세 준 다음 이 세 받아가지고 충분히 관리비는 충당한다 이런 개념이요. 이게 세대 구분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2집 사례 2집.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는 할 수가 없죠. 소유권 하나입니다. 구분 소유 안 돼. 그러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등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제 박스가 대략이니까 1번 봅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공간,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만들고 2번 숫자는 방법 암기해야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전용 면적이 14 이상. 아까 도생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도생은 14 이상 50 이하인데 세대 구분형 그냥 14 이상 상관성 없음.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발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차하면 터가지고 한 가족이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문을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경량골재를 해가지고 쉽게 철거하게 하든가 이 얘기고.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분의 1 넘지 마라. 나중에 3분의 1 넘어가게 되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할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문 합계가 단지 전체 전용 합계 3분의 1 넘지 마라. 그러니까 4번, 5번은 그냥 싸잡아서 그냥 3분의 1 넘지 마라. 숫자만 잡으면 돼요. 세대 구분형 작년에 처음 생기고 출제가 안 됐어요. 공동주택 하나의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구분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구분 소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함정이 구분 소유할 수 없답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두 번째,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 얘는 함정이 안 돼요. 2번, 전용 면적은 14 이상 함정되니까 함께해야 돼요. 전용 면적이 14 이상. 3번, 여차하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 쓸 수 있게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를 설치할 거, 그건 함정이 안 돼요. 4번, 5번, 3분의 1 넘지 마라. 얘는 함정이 되니까 잡아야 돼. 그럼 결론 문제 나온다. 답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구분소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 두 번째,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다. 세 번째,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말고 면적도 3분의 1 넘지 말고 그 세 개만 딱 잡으면 됩니다. 자, 2번은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그러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한답니다. 그냥 주택이면 주택 그래야지.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밑에서 위로 가면 있거든요. 보통 다, 그러는데 순서를 좀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는 안토 언어 생각해. 안토 언어 해가지고 언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비 이미지가 안 좋아요. 언어, 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냥 기다 이러고 읽으면 좀 더 쉽게 되겠다. 언어, 기다. 암기해야 됩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암기해야 됩니다. 보너스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부대시설, 복리시설인데 부대, 복리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얘도 시험에는 잘 나와요. 부대냐 복리냐. 아파트 단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설치시설은 부대고 복리는 반드시 필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 편익이 복리입니다. 자, 부대 읽어보면 첫 번째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그리고 건축설비. 복리시설은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복리시설 보면 어린 놀이터 생각해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복리시설은 항상 주민들이 거기에 어울려 있는 공간. 주민들이 뻐글뻐글 몰려 있는 데가 복리입니다. 복리.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들어. 평소에 주민들이 거기 있어야죠. 차 대고 그냥 가야지. 관리사무소는 주민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 직원들 있는 거. 담장이나 도리에 주민들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주민들이 뻐글뻐글 많이 모여 있다 그런 데가 복리입니다. 복리.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5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유전 사업계획 승인. 줄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건설이나 대유전 조성에 되는 일단의 토지다. 그래서 주택단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는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요. 건축법을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뭘 봤습니까? 건축법은 건축을 봤습니다. 주택법은 뭐 봤습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아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건축하고 관리사무소 부대요. 놀이터 복리 이렇게 주택 부도 설치되는 이익을 보고 우리가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주택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를 본다. 이 하나의 제가 보세요.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다 주택건설 해가지고 전체에다 뭘 받습니까? 전체에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 전체가 하나의 뭐가 되냐?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네. 중간에 이렇게 뭔가 분리가 되면 이쪽도 이쪽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뭐가 들어오는가?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간에 뭐가 되냐?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럼 단지가 분리가 돼, 분리가. 두 번째, 거기서는 20m하고 8m가 함정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만 잘 잡으면 돼요.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참 이 부분은 특이하게도 우리 중개사가 되든 관리사가 되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꼭 얘가 나옵니다.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를 갖다가 꼭 20m를 12m 이상 되는 이러고 나니까 12m 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고 다 더해서 하나고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그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그 숫자 두 개 암기하세요.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 도로. 그 다음에 이제 6번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간선시설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좀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도로가 있고 단지 밖에 도로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 구간, 이걸 보고 우리가 이 구간을 보고 간선시설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도로, 보통 도로 그럼 우리가 기간시설, 단지 밖에 있는 도로, 얘도 기간시설. 그래서 간선시설이란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이 구간, 여기 도로 보고 우리가 간선시설 그럽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이란 종류 뭐 있냐면 그 종류 잡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 유착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부대냐, 복리냐, 간선이냐 이런 걸 찾게 돼요. 관리사무소 뭡니까 하면 부대, 단지 내 도로는 뭡니까? 부대, 그냥 단지 안에 있는 도로, 밖에 연결하는 이 도로, 얘는 간선. 그래서 간선에 뭐가 있는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 가통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그 다음에 가통지입니다. 가스통신, 지역난방. 그 다음에 7번 공공택지. 우리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택지, 민간택지 그 말 많이 하는데 공공택지라 공공사업의 개발 조정되는 주권 없다. 공동주택 건설용지입니다. 단독주택 나오지 말고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게 공공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출제가 잘 돼요.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대수선과 일부 증축을 합해서 우리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리모델링 뭐냐? 리모델링이란 대수선하고 일부 증축하는 걸 더해서 우리는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대수선은 딱히 지금 안 나오는데 대수선 하려면 나중에 어차피 한 게 대수선 하려면 몇 년 경과하냐면 기본적으로 10년은 경과해야 돼요. 증축하려면 몇 년 경과하냐 그러면 15년 이상 경과해야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 받는데 리모델링 대수선 허가가 나오려면 10년이 경과해야 되고 증축이 되려면 15년 이상은 경과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수선은 더 이상 문제 낼 게 없고, 이제 주로 이제 증축인데, 보게 되면, 자, 1번 증축, 1번 해가지고,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지, 공동주택 외의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취급을 안 해죠.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하고 공동주택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건물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그것은 건축법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중요하게 안 볼 뿐이지. 공동주택 외의 리모델링은 건축법이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법이고.
그래서 증축하려면 첫 번째 10년 지나고 증축의 범위가 세대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이런 건 암기해야 돼요.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데 2번 보면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한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 100분의 15인에서 세대를 증가한다. 자, 증축의 면적은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하되 증축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릴 수 있냐 없냐. 증축해서 세대수를 못 늘리면 리모델링 안 합니다. 세대수를 좀 늘려야만 이거 분양해가지고 리모델링 비용 충당해야 돼요.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증가 세대는 기존 리모델링 하기 전 세대의 100분의 10에서 15% 이내까지 숫자 암기해야 돼요. 100분의 15 이내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수직 방향으로 증축한다. 수직 방향으로 증축한다 그러면 최대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아파트가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3개층까지 올리고 14층 이하 되는 아파트는 2개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숫자가 죄다 시험에 나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 리모델링이랑 대수선 플러스 일부 증축을 리모델링 하는데 대수는 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경과해야 된다. 증축하려면 15년 경과돼. 증축의 범위가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증축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고요. 세대수를 늘리는데 증가 세대는 기존 있던 세대의 15% 이내에서만 증가하고 어떻게 증축하냐? 수직 방향으로 증축할 때는 몇 층을 더 올릴 수가 있냐?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쫙 깨야 문제 맞춥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출제가 잘 돼요. 9번 이제 공구에 관한 사연인데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줄 거 봐요.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한다. 공구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아파트다. 여기다 아파트를 건축하겠다. 아파트 몇 세대 할 거냐. 5,000세대. 아파트 5,000세대를 갖다 건설하겠다. 5,000세대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작년, 재작년 올해죠. 올해 아직 안 갔으니까 2015년, 2014년, 2013년 수도권은 별로 안 됐지만 지방은 그런 대로 좀 괜찮았거든요. 2014년 많이 괜찮았어요. 2015년 상반기까지 괜찮았는데 중반기도 괜찮았는데 지금 막판 12월 하반기 가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밑으로 갑자기 지금 대부분 도시들이 거리가 안 된다. 거리가 대부분 도시들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또 이 시기가 좀 온 것 같기도 한데 건설회사가 아파트 5,000세대를 건설해가지고 5,000세대 동시에 착공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하고 분양하고 정상적이면 동시에 입주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옛날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5,000세대면 단지 수도 얼마나 크네요. 이 대부분 단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이점이 많다 보니까 쉽게 분양이 됐는데 착공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분양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미분양이 많이 나오면 미분양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5,000세대 지어가지고 분양했는데 몇 개 분양됐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죠. 3,000세대 분양하니까 딸랑 2개, 2세대 분양하고 몇 개 남았냐? 2,998세대 남았다. 한 방에 건설회사가 망합니다. 이쯤 되면. 5,000세대 해가지고 딸랑 2개 분양되고 나머지 미분양이면 이 회사 한 방에 다 망해요. 그래서 일단은 5,000세대 건설하려고 뭐를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 토지는 주택단지인데 5,00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았지만 공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분위기를 좀 봐가지고 자 109 몇 세대 해보고 500세대 해보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기다린겨. 분위기 좀 되는데 209 700세대 해보고 309 800세대 해보고 자 여기다 409 해가지고 또 600세대 해보고 이렇게 공급을 나눈다. 109, 209, 309, 409
나눠가지고 시기를 조정합니다. 시기는. 이 109가 사업계획 승인받고 얘가 몇 년 내 착수하냐? 5년 내에 착수해요. 5년 내. 그러니까 분위기를 봐가면서 좀 분위기가 되겠다 그러면 뜬다고 시작을 한 거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하자. 미분양이 속출해서 건설에서 망하는 그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공구제도입니다. 공구.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로 구분해가지고 따로따로 착공신고 따로 하고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 착공을 따로 한다 그러면 시기를 둬서 착수하니까 분양을 조금씩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번입니다. 공구 가로는 6m 이상 폭으로 이렇게 109, 209 구분 기준. 자, 109번은 자, 공구하고 공구 가로는 최소한 이 폭이 몇 m인데 이것은 6m 이상 된 폭으로 구분한다 이 얘기고. 그러면서 나누려면 봐봐요. 자, 공구별 세대는 300 이상. 하나의 공구에는 몇 세대가 들어가냐? 300세대 이상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26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공구로 나누려면 최소 전체 세대가 몇 세대는 돼야 되냐 이걸 물어봤어요. 공구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가 몇 세대 이상 공구 분할이야. 그러면 최소가 300이니까 나눈다 그러면 최소 얼마 있어야 600세대 이상은 돼야 두 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600 이상 돼야 공구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그러면 정리하면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 하려고 나눈 거예요. 두 번째 공구 가로는 6m 이상 폭으로 구분하고,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니까 결론 전체 공구는 전체 단지가 600세대 이상이 돼야 돼. 그 다음 이제 10번의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입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 2번 직장주택조합,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금 작년 올해 주택조합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국이로 주택조합이 가장 지금 호황인데, 호황이면서 말이 가장 많은 게 주택조합입니다. 그럼 일단은 주택조합 뭐가 있는가?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 대부분 밖에서 말하는 주택조합은 전부 다 지역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왜 얘가 갑자기 호황이 됐냐 그러면 그 박스를 봐보세요. 원래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의 개념은 원래는 도시였죠. 도시. 서울 따로, 의정부시 따로, 구리시 따로, 남양주시 따로, 하나하나 도시가 하나의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갖다 지금은 도시로 안 하고 전국을 9개로 9개에서 광역생활권입니다. 9개 광역생활권.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 수도권이 전부 다 하나의 지역입니다. 대전, 충남, 세종이 하나의 지역이고, 충북이 하나의 지역, 광주, 전남이 하나의 지역, 전북이 하나, 대구, 경북 하나, 부산, 울산, 경남 하나, 강원도 하나, 제주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지역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가 첫 번째 너무 쉬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주택조합이 갑자기 붐이 나는 거는 좀 이따 뒤에 가서 설명 따로 할게요. 그리고 직장하고 리모델링인데 직장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다. 일단 세 가지 따로 놓고요. 거기까지가 영어에 관한 사항인데 그 영어가 좀 많죠. 거기서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 영어 나왔을 때 틀릴 만큼 어려운 내용은 절대 없어요. 그다음 넘겨보면 400페이지인데 2장 주택건설인데 주택건설 1번 사업주체입니다.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주택법은 사업주체.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은 딱 두 가지 사업입니다. 주택건설을 하든가 대의조성하든가. 그래서 사업주체라면 주택법이 한 주택건설 사업계, 대의조성 사업계 승인받아 사업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누가 있냐?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대의조성 사업자. 간단하게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전부 다 사업주체입니다. 건설회사는 전부 다 사업주체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2번 범합니다. 2번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해가지고 등록사업주체입니다. 연간 대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자, 연간 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유정사업 시행하는 자는 체크합시다. 국장에게 등록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연간이니까 1년 동안 박스 봐봐요. 단독 20, 공동 20, 대지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토탈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짓는다. 공동주택을 20세 이상 짓는다. 대지를 만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면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명색의 건설회사가 1년 동안 20가구 못 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설회사는 전부 다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 근데 그 박스에 있는 연간 20, 20만 그 숫자는 암기 좀 해야 됩니다. 30은 지금 중요하게 연간 단독 20, 연간 공동 20, 연간 대지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2번 비등록 사업주체 얘도 잘 나와요. 이런 자들은 등록을 안 해도 연간 20, 20만 합니다. 1번 국가지자체, 2번 토지공사, 3번 지방공사. 너무나 당연한 얘기요.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등록 안 해도 합니다. 4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을 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그냥 4번은 확 줄여서 공익법인 등록 안 합니다. 근데 걔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5번 6번이 중요합니다. 5번 6번이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인데 주택조합은 가로 안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 의무가 없어요. 주택자비 자기 혼자 하겠다? 등록해야 돼요. 등록사업자 같이 한다?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에 간단하게 회사 사장은 자기 직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한다. 그게 연간 20일 넘어가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등록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해도 연간 20, 20만 이상 할 수 있다. 누가 있냐? 국가지자체 공사공사 그리고 공익법인 그리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때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때 그때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는 은근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에 관한 사인데 자, 주택조합 나왔습니다.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인데 이 지역이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넓은 광역 생활권. 아까 말했던 9개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만을 설립한 조합입니다. 직장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설립한 조합입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에서 하나 하고 본격적으로 분당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시작되면 이제 리모델링이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조합이 있는데요. 3번 조합의 설립 인가 등 해가지고 1번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1번은 조합 설립 인가. 자, 넘겨보세요. 넘기면 2번 조합 설립 신고. 인가냐 신고냐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가냐 신고냐. 그럼 주택조합이 인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물어보면 먼저 주택조합에 뭐가 있는가를 좀 봐야 되고요. 주택조합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무슨 조합이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설하고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은 건설하기 위한 직장이 있고 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직장이 떠 있는데 얘는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세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세 가지가 있는데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겠다. 얘는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그냥 그거 받아오겠다. 그 직장주택조합이세요. 리모델링 직장주택조합이 있는데 자 지역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설립인가 받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찾아가서 설립인가 받습니다. 이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찾아가서 신고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를 받는데 예조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시군구 신고한다. 이 부분 출제가 아주 잘 돼요.
단순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설립 인가가 맞는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지만 시, 군, 구, 신고입니다. 자 봅시다. 1번 조합 설립 인가. 많은 수의 구세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하루 안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얘는 빼라고 얘는 별개로 가니까 얘는 빼라 지금 얘기입니다. 그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군구랍니다.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군구 인가 받습니다. 이거죠. 전부 다 시군구 인가다. 인가 받은 사람 변경할 때도 변경 새로 하니까 변경 인가, 해산할 때도 해산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자, 1번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얘들 둘은 건설해야 돼. 건설하니까 그럼 어디에다 건설할 거냐? 자, 이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찾아가서 인가받아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려면 이 땅 사라 그 말을 하네요. 이 땅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음을 증명해라. 증명. 사용 수익할 수 한마디로 이 지주들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 받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가가 나옵니다. 80%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사용 승낙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2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여기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1번 보면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 단지 전체 및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두 번째 동 리모델 때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리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 3개 동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냐? 전체 합시다. 전체. 그러지 말고 101동 주민이 우리만 한 동만 한다. 그러니까 동별 조합 만들 거냐? 전체 조합 만들 거냐? 동별 만든다면 그 동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 전체 그러면 동별 및 전체 3분의 2 이상 결의. 그러니까 동의는 쉬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려면 그냥 무조건 3분의 2 동의입니다. 전체 조합 만든다. 동별 및 전체 3분의 2 동의. 한 동만 한다. 그 동 3분의 2 이상의 동의. 숫자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2번 이제 조합설립 신고의 그런 상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답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시군구 인가인데 혼자 시군구 신고니까 계속 얘가 인가 이러고 나오니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조합원 수에 관한 사연. 조합원 수.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수 2분 이상 조합을 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을 한다. 리모델링은 그래하지 않는다. 자, 이게 지금 봐봐요. 여기에다 지금 주택 건설한다. 예정 세대수가 몇 세대 물어보니 500세대. 500세대다 그러면 이 조합을 만들려면 최소 무조건 2분의 1 이상 2분의 1. 그러니까 최소 몇 명 모아야 돼요? 250명 이상 모아야 된다.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한다. 500세대면 몇 명이냐? 250명이다. 500세대면 250명인데 만약에 이게 30세대 30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15명 이러면 안 나와요. 이때는 몇 명이냐? 20명 그래요.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그래도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얘는 건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라 말 쓸 수가 없어요. 건설 안 하니까. 그냥 몇 명 이상 된다? 20명 이상이면 된다. 얘는 이 아파트에 주민들이 몇 명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 수가 달라지니까 조합원 수는 몇 명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거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몇 명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수 고려하지 않습니다. 5번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인데 5번 조합원의 자격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 얘 봐봐요. 건설하기 위한 지역은
왜 갑자기 지금 전국의 지역주택점이 나뉘냐 그러면 원래 이 지역주택점이 지금 전국에 난리가 아닌데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어땠는가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의 도시니까 섹터가 작아요. 하나 도시.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전용 면적 60 이하 되는 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넓은 의미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광역 생활권, 수도권이 통째로 하나 해가지고 광역 생활권 전국을 9개로.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하 쉽고,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는 똑같은데 60 이하 소형 60 이하 한 채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놨냐? 85 이하 되는 거 한 채 가져도 이해도 든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바뀌다 보니까 조합원 자격 요건이 엄청 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조합원의 자격에서 1번 지역주택조합이면 동그라미 1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냐거나 전용면적 80여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2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인데 동일한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2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다. 그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거나 85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면 된다.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자, 얘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분, 얘는 신경 써야 돼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분, 얘는 어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작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이 국민주택을,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뭡니까 하면, 국민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우리나라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도 당연히 이렇게 봐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뭡니까? 이것은 6월 때 가서 읽어봅시다. 단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 단지 내 상가도 함께 한다 그러면 상가 소유자도 포함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제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증정이 인가했으니까 주택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이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주택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주택건설사 시행, 이 부분은 좀 잠시 쉬고 가겠습니다.